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기호4번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2027년 3월 3일에 치러져야 했던 선거가 왜 2년이나 앞당겨졌는가?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누가 이러한 소모와 낭비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우선 그 책임부터 따져 물어야 합니다.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시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때 이를 막아내기는커녕 함께 망상에 빠진 세력, 그 망상을 부추긴 세력, 아직도 그것이 계엄령이 아니라 개몽령이었다고 우기는 세력, 그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국민은 또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이 거대한 혼란 앞에 무책임하게 불길을 놓았던 세력, 범법행위를 저지른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였고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겁박하려고 드는 세력에게 응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들은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양당 구조의 두 개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입니다.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요,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휘봉을 넘겨줘야 한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개혁신당에 새로 입당해주신 수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전 7만 명이었던 저희 개혁신당 당원은 불과 한 달 사이에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온 국민은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시대 정신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되었고 자유통일당에나 어울리는 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놓고도 스스로 선출한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새벽 3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듯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 전문 정당이 되었습니다. 새삼스러운 풍경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원래 그랬던 정당이고 그에 실망한 목소리가 모여서 개혁신당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수많은 공화주의자, 진실한 민주주의자들이 개혁신당에 새로운 희망을 걸고 입당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2일 앞으로 다가온 이 선거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저 이준석은 출사표를 던집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도덕과 정책으로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세울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 전장이 될 것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새로움과 낡음의 대결, 청렴과 부패의 대결,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수백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질 것이 뻔한 선거에도 오로지 국민 세금을 태워먹으려고 당선보다 당권에 눈이 멀어 한밤중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까지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당권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행정권과 190석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거대한 독재의 선악을 저지하겠습니다. 원내 의석은 가장 적지만 그것이 가장 강점이자 장점인 압도적 협치에 이준석 정부를 만들려고 이번 대선에 나섰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될 단일화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 지난 며칠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마흔의 도전입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서 40대 기술론을 들고 일어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나이는 43세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91년 50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안락한 길을 마다하고 3당 합당의 길을 거절하면서 꼬마 민주당을 선택했을 때 그의 나이는 45이었습니다. 40의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40의 정신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산을 움직이는 사람은 작은 돌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돌을 드러내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6월 3일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새로운 선택을 기대합니다. 당당하게 진심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5월 셋째 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의장단 일정입니다. 의원실 국회의장은 수요일 1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국공학 한림원 국회 미래연구원 주최로 대전환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축, 에너지, AI, 인재, 정책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의장 집무실에서 장발장 은행 1일 명예은행원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는 화요일 13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수요일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서영교 한 벨기에 의원 친선협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서영교 의원실에서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와 함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진행 중입니다. 강훈식 한 루마니아 의원 친선협회장은 토요일 13일 오후 4시 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에서 체자르 아르메야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와 함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21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동진, 안철수, 이상식, 이다희 의원실 주최로 국내 지도대표의 단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1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나경원 원실 한국건설관리학회 주최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5월 국회 문화극장이 목요일 15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회 문화극장은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특집 상영회로서 제49회 토론토 인디필름 메이커스 영화제 최우수 애니메이션을 수상한 단편 길 건너에서 만나요와 제24회 부산 영화평론가 협회상 기술상을 수상한 장편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늘 2024 한국의 사회 지표를 정리한 데이터 플러스 제8호를 발간합니다. 예산정책처는 화요일 13일 나보포커스 제108호를 발간합니다. 유럽 국가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과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14일 오후 1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는 법률안 88건, 결의안 2건 등 총 9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안입니다.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5월 6일 성립되어서 현노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 등 24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8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적격신당 대변인 윤지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나와 있네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신당 끝까지 팝니다. 위원회에 정춘생 신장식 공동위원장과 서상범 법률위원장께서 참석하셔서 일명 직역판사 방지법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내각 수계의 세 번째 공판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포토라인에 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세 번째 공판일입니다. 윤석열은 오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석을 벗어나 앉게 하는 듯 내란 수괴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권력자 앞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은 회개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에 의한 법 왜곡을 그대로 둔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오로지 피고인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위해 법전을 펼쳐놓고 법을 왜곡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낸 법관과 검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해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법 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 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 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지휘감독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 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 대상자에게 법 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할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위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은 내란 청산을 위한 것이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법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란행위 동조세력과 헌정 파괴범,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위원회는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 조문 명칭을 직역한 단어로 2016년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음으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추진 10년이 되는 해를 시행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성 할머님을 충고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성 할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옥성 할머님은 1927년 부산에서 태어나 15세의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참호
청원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며 수요 시위와 해외 증언 활동에 적극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간절히 바라셨던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은 끝내 받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병상에서도 수요 시위에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할머님의 뜻은 1700차를 앞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할머님의 영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옥삼 할머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고 박모 씨의 명복을 빕니다. 고 박모 씨는 1994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입사해 10년간 반도체 제조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유해 화학물질을 다뤘습니다.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다 2025년 2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3개월간의 투병 끝에 5월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이 일했던 기흥 공장은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해 반복적으로 직업병 피해가 발생해 온 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 인정은 지지부진하며 삼성전자의 산업보건지원보상제도는 퇴직 후 15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만 보상대상으로 삼아 고 박모 씨처럼 긴 잠복기를 가진 피해자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겪는 직업병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와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 대응단 김현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주말간 뉴스파출소 제보 및 주요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에서부터 11일 사이 3,963명이 방문하였고 1,66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19.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유튜버 17.91%, 커뮤니티가 9.55%, 현수막 8.17%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최근 네이버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성 글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일부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이재명에게는 총살밖에 없다는 등의 심각한 신변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진짜 보수 대통합 가서 이재명 죽이러 가보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베 저장소 커뮤니티에서는 투표한다는 의미로 흔히 쓰이는 찍는다, 뽑는다는 표현을 변형하여 이재명 후보의 신변 위협을 조롱조로 표현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위협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파출소는 테러 등 대통령 후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제보받을 수 있는 안전제보 코너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보받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선거 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현수막에 따르면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 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부터 해당 규칙을 어겼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 부천시 합동 출정식에서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을 강조한 현수막 3개를 나열하여 행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규칙을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이에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례를 신속 접수하였고 부천시 선관위는 철거 조치 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할 것임을 김 후보 측에 행정 경고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뉴스데일리와 판파기의 보도, 더 퍼블릭, 헤럴드 경제 여론조사, 외국 보도 등에 관한 언론 보도 관련한 대응입니다. 뉴데일리는 지난 4월 18일부터 대선 주자 공약 분석 시리즈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건의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보도는 공약의 쟁점이나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기보다 공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명백히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보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5건의 모든 기사에 대해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여전히 이재명 단일 후보와 범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단순히 합산해 비교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오차 범위 박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유권자에게 오도된 정보를 전달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일간 경북신문, 더 퍼블릭, 헤럴드 경제의 여론조사 왜곡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TV조선 신성방통 편파 내용에 대한 선방심의 심의 신청 보고입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5월 9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하여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넘치고요, 민주당에는 입법 독재의 힘이 넘칩니다. 반대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이 들어간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같은 날 TV조선 신통방통 프로그램은 전체 방송시간 중 61.9% 약 49분 동안 국민의힘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단일화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내용은 그 외 다른 주제 6가지로 할애해 총 27분가량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슈만 나열하는 등 방송 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위반 사례로 선방심의에 심의 신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성국TV, 양영태 박사TV 등 선거법 위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고성국TV, 양영태 박사TV, 전옥현 안보전론TV, 공병호TV 등 4개 채널은 악의적 영상으로 심각하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이들 채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악질적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확산시켰으며 특히 특정 후보를 독재자로 규정하거나 빨갱이로 매도하는 헌법기관을 장악했다는 등 심각한 인격 모독과 함께 근거 없는 극단적 주장을 조직적으로 유포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위반 사례로는 공병호TV에 수도권에서 10,000표 정도 유조표가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선거 부정 날조, 고성국TV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하려 들 것이라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전옥현 안보전론TV에 마은혁 같은 빨갱이를 헌재에 넣은 것도 이재명, 이제는 정부에다가 빨갱이를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극단적 국가안보 위협 주장 발언, 양영태 박사TV에 이재명을 협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고 자유가 없어진다는 극단적 공포 선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질적 영상들을 즉각 구글에 정책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3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자리 강탈 시도라는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목불 인견 막장극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두고 단일화 과정이라며 터무니없는 민주당과 비교하며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월 9일 의원총회에서 역대 모든 대선 후보 단일화는 잡음이 있었다. 오히려 이재명식 잡음 없는 단일화는 거짓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국민의힘에는 민주화 넘치고요, 민주당에는 입법 독재의 힘이 넘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국민 경선 사기극을 저질러 놓고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단일화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며 명백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 등 비민주 독재 국가에서도
진출한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정당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 번번스럽게 민주당을 언급하며 거짓말을 하는 태도에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대법원장 청문회는 삼권 분립 파괴 폭거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문회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로 오히려 사법부의 정당 정치 훼손 시도 의혹에 대해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김문수 후보의 삼권 분립 파괴 폭거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과를 내림으로써 스스로 졸속 재판 의혹을 초래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려 하였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해당 절차는 이례적이라고 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통한 기자회견장 이렇게 중간에 자리 안 주셔가지고 부득이 육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군부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민본부 본부장이신 서미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김종호 문화예술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혜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보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석부위원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병기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서미아 본부장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영애 한실현 회장님 그리고 부모연대 진종호 위원장님의 연대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석부위원장님 두 분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서미아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장애인 시민본부 본부장님의 모두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 장애인 시민선대본부장 국회의원 서미아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장애인 시민선대본부가
장애인 시민의 영혼을 모아 오늘 출범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장애인의 인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세계 장애인의 날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애 당사자 국회의원인 저와 260만 장애인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에 위헌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는 처참한 수고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엄 직후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의도에 계셨던 수많은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바로 국회로 달려와 주셨고 123일간 광장에서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장애인 동지들과 시민들 덕분에 내란숙의 윤석열은 파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세계 장애인의 날 선언되어야 했던 장애인에 대한 온전한 사회 통합과 차별 철폐도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GDP 대비 장애인 복지 비용 지출은 OECD 회원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일가족 참사는 매회 반복되고 있고 장애인 단체 이동권 시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은 제도적 문제와 차별에 맞서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6월 3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분리, 배제, 제한되어 왔던 차별의 역사로부터 탈피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위헌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시민선대본부는 13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장애 유형, 정도, 성별, 연령 부분에 다양한 정책 본부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정치의 언어로 담아 장애인 주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해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서미아와 장애인 시민선대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원팀이 되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쏟고자 합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여 장애인이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 1조에서 말하고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체성을 가진 장애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님 모시고 발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영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유세일 첫날입니다. 앞으로 22일 뒤면 우리는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맞이할지 아니면 다시금 개혁 내란 세력 아래서 고통에 신음하게 될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25만 명을 대표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강건한 의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 평화로의 정자를 준비하던 우리 앞에 청천벽력과 같은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미래의 전당인 국회로 군인들은 총을 들고 나타났고 45년 전 광주가 죄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모든 국민을 휘감았습니다. 다행히 계엄은 곧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 세력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하와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금껏 공공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장애인 권익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쏟아붓는 진정성 있고 실천과 변화를 약속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 차별 없는 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연대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가 어린 시절 힘겹게 탈출해버렸던 빈곤과 장애의 웅덩이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좌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고 그 마음으로 오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50년 전 장애가 있는 소년공 시절 처해 있던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 특출난 장애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기회가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 대개혁이 진정 장애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사회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결국 국민이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국장애인 공연대의 김종옥 위원장님 발언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종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장애인 가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쁘게 섰습니다. 오늘 아침 출정식을 마치고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34살 아름다운 청년, 저희 아들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거는 마음이 우리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그리고 그의 10년 후, 20년 후 행복한 얼굴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꽃피는 화사한 봄날을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때도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때 아쉽게 접었던 그 마음을 이제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꽃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봄날 그리고 초여름에 물이 풍성한 논에 발을 담그고 모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초여름에 빛나는 날을 맞을 거라고 기대에 말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발달장애인 정책을 꼼꼼히 담아서 정책 협약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저희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리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통합사회, 그것을 위해서 장애인이 행복한 통합사회가 온 나라 사람이 행복한 통합사회라고 믿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무참히도 잔인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이런 날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여일 저희 장애인 가족 모두 한 마음으로 애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의 나라, 나의 나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나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화사하고 화창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독지가, 숨쉬는 독지가 꽃피는 그런 시작이 되는 6월 저희가 함께 맞도록 헌신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재명, 우리의 희망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수석부본부장님 두 분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수석부본장님, 정경희 수석부본장님 모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 시민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았던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헌법 제1조가 살아 숨쉬는 국민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내란숙의 파면을 이끈 빛의 혁명의 광장에서 장애인은 헌법 제10조를 외쳤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우리 헌법이 새겨진 시민으로의 권리가 온전히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 시민본부는 광장의 외침을 잊지 않고 260만 장애인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시민본부는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전국 각지를 누비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애인을 위한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과 끝까지 싸우고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복지 강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체계적 장애인 권리 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실시 등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시민본부가 현장을 누비며 더 많이 경청함으로써 대선 이후 수립될 민주정부의 핵심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이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장애인과 시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2025년 5월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 시민본부.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국민 사이렌센터장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부당한 권력이 개인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의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법 권력을 남용하며 오직 이재명 총통 만들기에 혈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들을 색출해내고 제거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도구를 총동원하여 탄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파출소라는 터무니없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카톡 검열, 언론 입틀막 등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유를 억누르는 무단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저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주의화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이재명 독재 세력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저들의 전체주의적 행태에 대항하기 위해 저희는 지난달 국민 사이렌을 출범시키고 민주당의 부당한 고소고발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민주소방서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가면서 국민을 감시 통제하려는 이재명 독재 세력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기에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많은 국민께서 실질적인 정치 보복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독재 세력은 이재명 후보의 부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인 출신 서명수 씨를 고발했고, 이에 국민사회센터는 서명수 씨를 이재명 1호 입틀막 피고발인으로 선정해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이재명 세력의 이런 억압적 행태는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사이렌센터는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기능을 대폭 확대 및 강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기세를 올리자 민주노총,
정규조와 같은 세력들이 일편성하며 좌파 진영 전체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사회센터는 이재명 독재 세력뿐만 아니라 전한 전체주의적 좌파 세력에 의해 불법,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 모두에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권력을 무기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독재의 DNA가 절대 이 땅에서 발현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전선에 쓰겠습니다. 국민사회센터는 전국 시도 단위로 촘촘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 중재의 제소와 관련한 상세한 절차 안내 및 변호인 연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독재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된다면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무서워해야 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사회센터의 불은 대한민국이 독재와 전체주의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